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은 변호사입니다. 12살짜리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이 학생이 사고를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때렸다든지 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잘못을 한 사람은 이 학생, 이 꼬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생, 이 꼬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꼬마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무일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내 손해를, 피해자 입장에서 내 손해를 보전받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개관입니다. 법률상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변식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 사회적인 인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책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법 제755조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부모님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 능력, 말하자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몇 세부터 있다라고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다, 이 정도면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 12세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인 것 같고요. 만 15세부터는 거의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 13세부터 14세까지는 구체적인 상황, 이 아이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를 가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만 15세가 넘어가는, 말하자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쳤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만 1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재산이 많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당연히 않겠죠.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강제 집행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부당해 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법 제755조에 기해서는 이 15세가 넘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별도의 민법 제750조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 규정과 관련해서 이 부모,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람의 관리 감독 혜택, 주의무 위반, 태만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인과관계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부모, 관리 감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이 부모의 어떤 관리감독 혜택, 태만 사실과 나의 손해 사실, 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그런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 15세가 넘어가는 이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이 민법 제755조와 같은 어떤 부모의 책임을 지우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재밌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학생, 꼬마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꼬마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엄마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는 실익이 없어. 그래서 이 아빠한테 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아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아빠의 항변이 뭐냐면은 나는 이 아이를 낳은 당사자인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이 아이의 엄마와 이혼을 하고 현재는 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비양육친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변론 내용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면 맞다. 이 아버지가
비양육친인데 어떻게 이 민법 제750조 일반적인 그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서 현실적,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의 준해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다거나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만 1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잘 주의하고 잘 지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로 책임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주어지는 요건은 또 관리 감독과 관련된 그런 이슈, 그런 점들이 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니까요.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들 그런 요건의 해당 여부라든지 법적인 그런 쟁점들을 잘 한번 살펴보셔서 사건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